제가 발표할 주제는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발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1세기의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안 읽어보나? 있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알고 있고 또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은 프랑스의 소설가인 쥘 베른이 신문에 연재하던 소설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1873년에 출간한 책 모험 소설이에요. 쥘 베른 생전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바로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영국의 한 신사인 필리어스 포그가 혁신 클럽이라는 동호회 사람들과 80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2만 파운드를 걸고 직접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어요. 대표적 인물로 필리어스 포그, 그리고 그의 하인인 파스파르투, 그리고 포그를 이제 은행 강도로 오해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까지 잡으려고 하는 픽스 형사가 있죠. 그럼 21세기에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픽스 형사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픽스 형사는 필리어스 포그를 어떻게 하죠? 계속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그의 일정을 계속 방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21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알아보려면 방해꾼은 집만 됩니다. 그래서 픽스 형사를 우선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픽스가 포그를 쫓은 이유는 당시 런던에서는 체포했을 당시에 은행 강도가 소지하고 있는 금액의 5%를 잡은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준다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5% 받으려고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자기 사비를 털면서까지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21세기에는 이 법이 여기가 없어졌고 영국 크라임 스토퍼즈에서 최대 1000파운드까지밖에 지급을 해주지 않아요. 약 150만 원이고요. 2년 전에 실제 사례에서 그 은행에서 내건 현상금도 5,000달러로 59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돈이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포그가 안 간다고 하겠죠. 자기는 더 손해니까. 픽스가. 그 다음에 이제 필리어스 포그입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영국 지폐 뭉치. 어떤 의미일까요? 영국이 어떤 나라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파운드 스털링을 내면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2016년 기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에 속한 5개 기축통화, 달러, 유로, 위안, 엔, 그리고 파운드 스털링 등에서 파운드 스털링의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의미냐면 어느 나라에서만 막 쓸 수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돈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고 간편하게 필리어스 포그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 가능한 비자카드를 가지고 있고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콘택트레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세기의 필리어스 포그는 런던에서 기차와 증기선을 타고 스웨즈까지 이동합니다. 이때 7일이 소요됐죠. 우리는 런던 지하철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고속철도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의 집이 있던 런던 사들로우에서 6월 4일 오후 원래의 발표를 어제라고 생각하고 어제로 잡았는데 6월 4일 오후 4시에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탈리아 브린디시까지 22시간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은 6월 5일 오후 3시 21분에 도착합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야죠. 인도의 뭄바이까지 가야 됩니다. 포그는 브린디시에서 증기선을 타고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뭄바이까지 가는데 13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제는 이제 그 배가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이 생김으로써 배로는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요. 따라서 관광용 크루즈선은 잔뜩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리스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크루즈선 그런 것만 잔뜩 있어요. 따라서 비행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일 오후 7시 1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이용하면 6월 7일 새벽 2시에 인도 뭄바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총 27시간 25분이 소요돼요. 하지만 중간에 경유하는 비행기라서 뭐 아디스아바바에서 11시간 40분 동안 놀 수 있어요. 이제 포그가 인도를 횡단합니다. 뭄바이에서 콜카타까지 기차와 뭐를 타고 갔죠? 코끼리를 타고 갔죠. 이게 3일이 소요됐어요. 하지만 21세기에 코끼리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따라옵니다. 지구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기차를 타겠습니다.
6월 7일 오전 6시에 인도를 횡단하는 기탄잘리 고속철도를 타면 6월 8일 오후 12시 30분에 콜카타에 도착합니다. 기차의 좌석이 슬리퍼, AC3티어, AC2티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슬리퍼석은 인도를 횡단하는데 무려 740루피,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12,639원밖에 들지 않아요. 여기 이 인도를 횡단하는 데 든 거리가 거의 1,900km입니다. 하지만 슬리퍼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팔이, 지금 이 사진이 조금 그나마 정적으로 나온 사진인데 좀 극단적인 사진을 보면 여기 팔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씩 말미잘처럼. 여행 내내 그냥 잠만 자고 눈 감고 살으라는 뜻에서 슬리퍼였나 봐요. 3등석은 이래요. 그나마 제일 비싼 2등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일일하고 7시간 동안 기차만 타야 되는데 돈 더 내더라도 편한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착 시간은 몇일까요? 앞에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인도를 횡단했으니 홍콩까지 가야 되죠. 필리어스 포그는 마찬가지로 홍콩을 가는데도 증기선을 타고 13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배가 안 다녀요. 그래서 6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콜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잠시 경유했다가 11시간 동안 방콕 여행 좀 하고 6월 9일 오전 11시 45분에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16시간 45분이 소요돼요. 이제 드디어 지구를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를 향해서 포그는 증기선을 타고 6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9일 오후 1시 5분에 홍콩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오후 6시 30분에 도쿄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쿄와 요코하마가 가깝긴 하지만 도쿄 갔다 와서 요코하마 여행 갔다 왔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코하마도 가봐야 되겠죠. 요코하마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6월 9일 오후 7시 15분에 출발하는 고속철도를 타면 1시간 13분 만에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포그는 서커스를 보았어요. 여기서 이제 그의 하인인 파스파르투를 구현해죠. 하지만 우리 21세기에 맞춰서 요코하마 랜드마크인 대관람차를 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탔어요. 한 30분 걸리겠죠?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하네다 공항에 6월 9일 오후 10시 54분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태평양을 건너야 됩니다. 여기서도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증기선을 타고 횡단하죠. 이때 22일이 걸립니다. 여기서 날짜 변경선의 영향으로 내기에서 질번한 포그가 이기게 되죠. 우리도 날짜 변경선의 영향을 받겠죠. 일단 도쿄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오후 7시 50분에 뭐 저녁에 도심 관광 좀 하다가 직항 시간표 맞춰서 월요일 오후 7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9시간 20분 동안 비행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시간은 6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10분에 도착해요. 오후 7시 50분에 출발해서 오후 1시에 도착합니다. 9시간 20분을 비행을 했는데 과거로 갔어요. 응? 날짜 변경선 때문에 9시간 20분을 비행했어도 하루가 빠져서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드넓은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해야 되죠. 포그는 기차를 타고 7일 동안 달렸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버스를 타면 3일 3시간이 걸립니다. 6월 10일 오후 5시 10분에 출발해서 6월 13일 오후 11시 25분에 뉴욕에 도착합니다. 다행히 버스가 많이 저렴해요. 우리는 가성비도 따지는 여행이었으니까 고속버스 오래 탄다고 생각하고 그냥 타는 걸로 합시다. 이제 뉴욕에 도착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 포그는 증기선과 철도를 이용해서 10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6월 14일) 새벽 12시 10분에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이 시간에 맞고 저렴한 직항 항공편이 없어서 경유를 한번 하게 됐어요. 경유를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런던보다 훨씬 멀리 있는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까지 갑니다. 여기서 1시간 40분 쉬는데 뭐 케밥 한번 먹어주고 런던으로 출발합니다. 6월 14일 오후 8시 45분에 런던에 도착합니다. 15시간 35분이 걸려요. 이제 정말 집으로 가야죠. 사빌로우까지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6월 14일 토요일 오후 10시 36분이에요. 18세기의 필리어스 포그는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렸죠? 네? 18세기의 필리어스 포그는 79일 몇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21세기의 필리어스 포그가 세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그가 사용한 금액은 이거는 이제 이게 포그가 18세기에 기차와 기선을 이용해서 이동한 시간과 날짜 그리고 이동한 장소, 이것은 21세기입니다.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죠? 태평양을 걷는데 22일이 걸렸지만 21세기는 9시간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그가 사용한 금액은 교통비만 봐도 이게 포그가 실제적으로 사용한 전체 금액이에요. 세계 나오는 약 19,000파운드를 사용했는데 18세기의 19,000파운드는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40억입니다. 여행하는데 40억을 썼어요. 여기서 근데 뭐 중간에 제가 이제 포그 없앴고 뭐 아우다부인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거 외투값 안 사도 됐을 거고 보석금 안 사도 됐을 테니까 이걸 뺀다고 해도 거의 교통비에 35억 정도를 쓴 거예요. 하지만 21세기에는 각자 다른 통화지만 5.5파운드, 뭐 217.09유로, US 달러 3,662.99달러, 뭐 2,855루피 이렇게 사용해서 전체 사용한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비자카드로 긁었다 그랬으니까 해외 통화 결제 수수료가 붙으면은 500만 원 조금 넘긴 하겠죠. 그래도 40억에 비하면 이게 어딥니까? 포그가 이제 혹시 숙박비를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포그가 애초에 숙박비를 생각을 안 해놔서 저도 생각 안 했어요. 물론 이 방법은 이제 바다가 아닌 길은 무조건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조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지만 만약에 비행기만 이용한다면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전부 다 직항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미리 돈을 모아두셨다가 방학 때 지구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다음 낙금너금 때 발표할 주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